네, 여러분 계속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목이 잠깐 말을 어제부터 제가 이제 현충원 투어 후에 어제부터 말을 좀 많이 했더니 목이 좀 갈라지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앞서서 1부를 30분간 했으니까 2부도 좀 최대한 30분 내로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인물의 19번 2점짜리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학 무기의 선구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화학 무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되게 최무선 고려 말의 장수. 군사 기밀이었던 화약 제조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화약 자체 생산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무선. 장면, 이원에게 염초, 그리고 진포에서 왜구를 크게 격퇴했다. 그러니 여러분 왜구를 크게 격퇴할 때 뭘 사용했어요? 화약을 사용했죠. 화통도감을 설치를 건의했다. 이거죠. 제가 이것도 이권에 자세하게 이제 고려 말과 그 조선으로 넘어간 그 시기에 이제 시험에 나온 이야기로 이것도 자세하게 다뤘는데 어, 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사 로드의 특징은 뭐냐면은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일단은 최무선이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문제에 나오는데 왜 이 사람이 중요해가지고 물론 화약을 최초에 이것 때문에 언급되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최무선에 관련된 기록들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최무선의 유적지를 찾아가요. 저는. 근데 애석하게도 아직 제가 이제 그 1권에 비해서 2권에서는 이 좀 고려시대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그 특히 고려시대는 북한 지역의 주를 개성 쪽에서 주를 이루다 보니까 많이 아직 답사를 좀 미지네요. 1권보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제 화통도감이 설치되는 장소 이 고려 이제 개성일 텐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찾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기회가 닿으면은 진포 왜구를 크게 격퇴한 장소 이런 것들은 직접 가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자 계획이고 실천할 내용입니다. 같이 가요 나중에. 예. 20번 다음에 등장하는 왕의 제위식이 있었던 사실. 전하께서 명하신 대로 장학원에 소장된 의계와 악보를 새로이 교감하여 악학개범을 완성했다. 여러분 조선에서는 항상 무엇이든 조선 특유의 완성한 왕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이룰성자를 이제 그 묘호로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종이죠. 예, 그때 이야기네요. 성종. 주자소가 개미자를 주조했다. 전통 항의학을 집단 동의보감. 통시치를 위한 속대전.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정리한 칠정산. 전국의 질이 풍속 수록된 동국여지 승낙물 편찬. 이거네요. 5번. 편찬. 무엇이든 완성한 왕. 예, 성종. 이 자세한 내용들을 뭐 개미자나 이 개미자와 뭐 갑인자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제가 태종과 세종대에 집중적으로 다뤘고 동의보감은 광해군 시절에 뭐 그리고 칠정산 역시 마찬가지로 세종대 이야기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국사로도 이권에 이게 탄생하게 된 이야기와 여기에 얽힌 이제 뒷얘기들을 한국사로도 자세하게 실었으니까 이권에서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21번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두 문제를 드렸거든요. 이 한국사 능력 61회에서 이 21번을 하나 틀렸어요.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왜냐면은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이니까 그냥 칼을 읽었죠. 윤필과 유순 등 패비윤 씨의 시호를 논하면서 예, 시호와 휘호를 함께 의논했다. 시호만 정하는 것이 합당하였다. 승정원의 정교로 패비할 때 의논한 재상 궁궐 나갈 때 시위한 재상 사약을 내려 재상 등을 승정원에게 조사하라. 일단은 여러분 패비윤 씨니까 패비윤 씨가 여러분 패비를 당한 게 누구예요? 성종 때 우리 방금 전에 앞서 봤던 그 연산군의 어머니가 패비윤 씨죠. 근데 시호를 논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사약을 내리래. 당시에 있었던 재상들에 대해서 사약을 내니까 당연히 연산군 때 이야기예요. 요거는 이야기가.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의정부에서 하교하기를 조광조 등이 서로 결탁하여 자신들에게 붙는 자는 청구하고 자신들이 뜻이 딴다는 배척하라. 이거 여러분 중종 때 이야기죠. 중종 반정 통해서 이제 연산군이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강화도 교동에서 죽임을 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 있었던 거니까 여러분 연산군 때 이야기예요. 그래 전 너무 자연스럽게 이건 뭐 단종 때 이야기고 세조 때 이야기죠. 단종을 보기로 꾀했으니까 유님은 나중에 이제 명종 때 이야기고 이괄의 난 이건 인조 시절 성희안에 보니까 연산군을 몰아내었다. 연산군을 몰아내었다. 이게 중종반장역인데 정답은 이게 4번이에요. 근데 제가 뭐랄까 4번 이건 그냥 너무 의심도 안 하고 5번이라고 정했어요. 왜냐면은 조의제문이 발달한 김일순 등이 화를 입었다. 이게 바로 무우사화거든요. 연산군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무우사화인데 나중에 이제 사화가 네 번이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시대 큰 사화가 무우사화, 무갑기을이라 그래가지고 무우사화, 갑자사화 그 다음에 무가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사화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사화가 이게 무사화 이야기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연산군의 가장 대표적인 사화 때니까 이거 생각도 안 했어요. 중종반정. 근데 문제를 좀 더 숙고해서 제대로 풀었어야 되는데 그냥 피곤하다고 푼 게 참, 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런 걸 놓쳐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정답은 이거는 4번입니다. 솔직히 이거 어려운 문제, 까다로운 문제인데 어렵지도 않고 까다로운 문제인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걸 틀려가지고. 예. 다음을 좀 보면은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 언론 활동, 조선시대 언론 활동은 무조건 3사죠. 풍속교종, 백관에 대한 규찰, 탄핵 관장. 이거 무조건 3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3사. 여러분 3사면 뭐예요? 3사와 관련된 얘기는 무조건 이거 되게 쉽죠. 서경권이에요. 오프미아의 관리에 대한 서경권. 예, 관리에 대한 품평과 관리 임명에 대해서 이 3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조건 요겁니다. 예, 서경권을 행사했다. 이건 역시도 제가 저기 어디에요? 창덕궁에 갔을 때 이 서경권을 행사한 그 지역들을 제가 경복궁이랑 창덕궁에 가가지고 이 서경권을 찾아가지고 3사 홍문관과 뭐 관련된 이 기관들의 3사들을 쭉 제가 이렇게 추적한 내용들이 이권에 나오거든요. 한번 좀 살폈으면 좋겠고 가다 일어난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까다로우면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왜 한능검에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냐면은 그냥 단순히 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이거 다 숙종 때 이야기예요. 저기 뭐예요. 경기가 세 번에 그 환국을 일으키는 환국 정치라 그래가지고 크게 막 서인과 동인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붕당이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뭐 남인도 있고 북인도 있고 서인과 동인이 있고 요 한국을 한쪽으로 몰아줘가지고 막 전국을 막 쥐락펴락했던 왕이 숙종이에요. 근데 숙종하면 여러분 누가 있어요? 장희빈이죠. 장희빈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숙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송시열. 송시열을 그냥 목을 쳐버린 거. 사약을 먹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허적을 날려버린 거. 남인의 대수장이었던 허적을 날린 거. 요게 다 한국의 이야기네요. 경기갑이라는 그 대표적 이제 앞 글자만 따가지고 그 숙종 때 일어난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숙종 시대의 이야기를 모르면은 이게 분명히 다 숙종 때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일단은 뭐 이거 볼까요? 임금이 걸려있던 기름 먹이 장막을 허적이 벌써 가져갔음을 알고 놓아요. 이건 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남인의 권세가 세지니까 그 남인을 대표할 수 있는 허적을 한번 칠 수 있는 기회를 모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숙종이 자기의 임기 초반에 그 어린 나이에 왕이었던 숙종이 요 허적을 요걸 사사로이 임금의 물건을 갖다 썼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처벌했죠. 경신왕국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경신왕국의 이야기. 1680년에 숙종 6년에 일어났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국군이 완정되어 왕비가 복위하였으니 백성들에게 주임금이 없는 것은 고금을 통한 의리다. 장씨의 왕후가 지위를 거두고 옛 작호인 희빈 내려주되 세자가 조석으로 문하는 예는 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자는 경종이고 희빈 장희빈이죠. 장희빈을 요즘은 저기 숙종이 날려버린 거는 자기 임금의 뭐랄까 정말 중후반기예요. 이게 숙종의 27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1701년 그 외우기가 쉬워가지고 저도 이게 그냥 쉽게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임기 후반기 이건 임기 초반기 그리고 임금이 말하기에 송시열을 이거 경종 이제 장희빈의 아들을 경종을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은 너무 이르다가 해가지고 그 경종을 얻은 게 너무 숙종이 기뻐가지고 송시열이 자꾸 이걸 반대를 하니까 송시열을 사약을 먹여서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언제예요? 그쵸. 숙종 15년에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허적을 먼저 날리고 그리고 송시열을 치고 나중에는 장희빈까지 쳐서 정말 정치를 왔다 갔다 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을 쥐락펴락하게 했죠. 그때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다 나겠네요. 2번. 까다로워 보이지만 숙종 시절에 일어난 그 흐름만 알면은 얼마든지 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볼까요? 전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전란, 강도일기, 어암명, 복림대군, 임평대군. 여러분 복림대군 누구예요? 인조의 아들이죠. 강화로 이동할 때 강화 앞바다를 건너게 한 과정.
강도, 강을 건너간 일기네요. 인조 시절에 여러분 누가 쳐들어왔어요? 예, 만주족이 쳐들어왔죠. 청나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죠. 전란 중에 옳은 사실. 이게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강옥립이 사루 전투에 참여한 게 이게 이제 광해군이 강옥립을 시켜가지고 이제 명과 청 사이의 전쟁 사이에서 눈치를 잘 봐서 판단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청나라에 이제 항복하게 된 그 이야기인데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대항했던 게 청나라에 대항했던 게 바로 임경업이죠. 백마산성에서 적의 침입을 배웠다. 충주에 가면 임경업 장군의 무덤과 사당과 그가 쓰던 칼이 전시장에 잘 전시돼 있어요. 제가 이것도 이권에 좀 자세하게 제가 직접 답사한 이야기 임경업 장군의 묘가 그 산 정말 정 꼭대기에 있는데 와 찾아가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를 좀 제가 좀 담아놨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임경업 장군은 굉장히 충절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뭐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를 못했어요.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 사람입니다. 임경업 장군이 다음 시기 기사에 나타난 시기에 옳은 것은 거상, 임상옥, 북경에서 인삼무효 임상옥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인삼 태워가지고 예, 자꾸 이제 저기 북경에 있는 상인들이 인삼을 이렇게 헐값에 서로 저기 작당 모의해가지고 하자 인삼을 태워가지고 예, 높은 가격에 인삼을 팔았던 이야기인데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초량 외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하였다. 예, 요거겠네요. 예, 조선 중후 저기 중반 이후에 후기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여기겠네요. 이 당황성, 영암 국제무역 이거 다 신라시대 이야기고 솔빈부 이거 다 이거 어디예요? 이거 다 저기 발해시대 이야기고 어렵지는 않은 이야기고 서우천 따라 서우천 일단 어딘지 많이들 헷갈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 수원화성과 장용영 이것만 나오면 알죠? 예, 정조죠 정조 현능원 제가 현능원 간 것도 이제 사도세자 묘랑 이제 정조의 묘랑 다 붙어 있는데 그 이야기예요. 예, 정조의 아들 순조 정조의 자치를 따라서 그러니까 정조에 관련된 왕의 정책이니까 아, 균역법 이거는 영조 시대 이야기고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의 근남 정권 요거네요. 3번. 이 자세한 이야기 요거는 제가 하나하나 다음에 좀 설명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하는 건 네, 시험을 다룬 한국사 로드에 제가 잘 담아냈습니다. 27번 볼까요? 네. 야,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진주 안핵사 박규수에게 하교하기를 얼마 전에 있었던 진주의 일은 전에 없던 변개였다. 관원은 백성들을 달래지 못했다. 이 조선 후기에 일어난 그 삼정의 문란을 다룬 거네요. 그래서 이에 따른 나름대로의 정책을 당시 이제 집권 세력이던 안동김 씨 세도가에서 이걸 어떻게든 좀 잡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정 이정청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그 내부의 분란, 정말 삼정의 문란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나요? 안 되지. 이미 썩을 대로 위에서부터 썩었는데 그겁니다. 요거. 그리고 28번 단원 기봉도죠. 아 이건 추성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봉도의 작품이라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민속화로 알고 있는데 이런 풍속 저 뭐랄까요 이런 진짜 이렇게 글도 서화 작품도 굉장히 그림이 좋아요. 김홍도가 단원이. 그래서 요거네요. 이거 정답은 2번. 이거는 단원의 작품이고 정선의 작품들도 보이고 이거는 추사.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추사. 예, 제주도 유배당한 시절에 그렸던 뭐 이건 2점짜리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제가 그 틀린 것도 한 문제가 또 여기 나오네요. 아 이런 문제는 이거는 좀 뭐랄까요? 제가 솔직히 이거를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은 어,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지었고 누가 이걸 했는지 알았는데 시대가 정확하게 좀 헷갈려요. 언제 이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시대와 같이 맞물려서 역사를 이렇게 통과라는 정말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쫙 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언제 누가 지었는지는 대략적으로 아는데 그 시대가 조금씩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우리 해동의 상북도 역사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책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 분은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편찬하도록 했다. 삼국은 중국과 통교였으면 후한사나 신당사 모두 삼국연을 있지만 상세히 실리지 않았다. 옛 기록은 빠진 사시면 후세 교훈이 없다. 그러면 뛰어난 역사를 물고 싶다.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인종 시절에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김부식이죠. 삼국사기. 이거는 좀 연도까지 좀 익혔으면 좋겠는데 12세기 중반인 1145년에 집니다. 그 다음에 좀 볼까요? 삼국사기 삼국 이후에 여러 역사서를 모으고 중국의 역사서는 가려내어 연도별로 사실을 기록했다. 자치통감에 의거했고 그리고 삼국이 서로 대치하는 삼국기라고 했고 신라가 통합된 시기를 신라기, 고려시대는 고려기로 했다. 삼한 이전은 외기라고 했다. 여러분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려시대는 아니야. 왜요? 고려시대는 고려기라고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조선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이겠죠. 근데 조선시대 후반도 아니에요. 조선시대 초반의 이야기를 일단 다루질 않았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누가 정확하게 이걸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선 초중반으로서 이거를 완성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저도 이게 뭘까 혼자 그냥 고민하다가 이게 동국통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물론 근데 동국통감의 내용인데 동국통감은 성종 때 지어진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동국통감인지는 정확하게 인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근데 자연스럽게 이건 최소한 조선 초중반이다라는 생각은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1145년의 삼국사기보단 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요게 다가 중요한데 옛 성인은 예약으로서 나라를 일으켰고 그리고 인의로 가르침을 폈으니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다. 여러분 제왕 옹기하면 여러분 누구예요? 이승유죠. 이승우 고려시대의 이승휴. 그런 중요한 게 이 삼국사기가 먼저냐 고려시대의 이 이승휴의 제왕웅기가 먼저냐. 여러분 제왕웅기도 이게 언제적이냐면 이 제왕웅기가 만들어진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제왕웅기가 이게 이미 제왕웅기가 여러분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 고려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야기예요. 원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이제 완전히 복속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의 이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이런 역사서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 나중에 삼국유사까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왕웅기 역시 여러분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그는 우리 제왕들의 영웅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써보자, 살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충렬왕 때 열선수 회복정이라고 가지고 이제 원나라에 처음에 이제 시호를 받았던 첫 번째 왕이 이제 충렬왕인데 그때 만들어진 이승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제왕웅기예요. 그러니까 인종 시절에 만들어진 1145년보다는 뒤겠죠. 그리고 요거 조선시대 만들어진 것보다는 앞이겠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 나네요. 현재까지 보면. 그리고 옛 고씨라 보면은 옛날에 고씨가 북쪽에 살면서 고구려라 했고 부여씨가 백제라 하였다. 신라 이게 삼국이다. 그러나 마땅히 삼국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부여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니 김씨가 그쪽 신라가 남쪽을 차지했고 대조영이 북쪽 땅을 차지해 발해라 했다. 이것을 남북국이라 한다. 여러분 최초의 남북국의 이야기를 다룬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발해고죠. 발해고. 발해고를 여러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발해고를 지은 사람은 유독공이죠. 유독공은 여러분 원래 이 관직에 올라설 수 없었는데 규장각이 여러분 검서관으로서 누가 기용해요? 정조가 기용하죠. 정조는 언제 사람이에요? 조선 후기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게 누구예요? 김부시, 삼국사기, 1145년 인종. 이거는 조선 초중기 성종 때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건 언제예요? 이거는 충렬왕 때 원나라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13세기겠네요. 그러면 13세기고 13세기 이제 초중반 그때 아니죠. 13세기 후반이고 1280 몇 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언제예요? 조선 후기니까 그렇죠. 19세기가 아니다. 18세기겠네요. 1800년에 정조가 죽으니까 그때겠네요. 그때 이야기.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은 가, 다, 나, 라네요. 가다, 나라. 저는 여러분 이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먼저 알았는데 이게 헷갈렸어요. 아무튼
가라의 역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유교사관의 입각에서는 기전체, 삼국사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되고 사초와 정기를 봐서 실록청에서 잠깐 헷갈리긴 한데 여러분 실록청에서 만든 거는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설화를 수록했다. 이거 잠깐 보류. 고조선부터 고려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했다. 이거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이 고려사 저류. 그러면 여러분 이 정답은 뭘까요? 요거겠네요. 기억 디귿 2번. 2번. 30번에 2번. 그렇죠. 요거겠네요. 조금 헷갈리는 문제인데 전체적인 모르게요. 어려운 문제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30번까지 풀었고 잠깐 좀 쉬었다가 31번부터 마지막 끝까지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